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2학년도 2학기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시각화 8조 팀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임유열입니다. 저희는 무의주식 거래가 가능하고 또 주식이나 종목에 대한 토론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홈페이지입니다. 화면은 크게 헤더, 기업 목록, 최근 상승 종목 섹터, 코스피 지수, 게시판, 그리고 오늘의 주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목록에서는 현재 핫한 기업의 목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거래량이 상위 10개인 기업들을 보여주거나 상승률이 상위 10개인 기업을 내림차순으로 보여주고, 또는 반대로 하락률이 높은 기업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종목을 거래하거나 차트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해서는 위에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상승 종목 섹터는 기업별 상승률이 아니라 기업이 속한 섹터별로 묶어서 상승률이 높은 기업을 상위 5개 섹터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코스피 지수 영역에서는 코스피 지수를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시판 영역에서는 최근 작성된 게시물들을 보여줍니다. 게시물이 어떤 종목에 대한 토론인지, 그리고 게시물의 제목, 게시물에 달린 댓글 수, 작성일 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더보기 버튼을 누름으로써 게시판 페이지로 이동하여 더 많은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해당 게시물의 제목을 클릭하여서 해당 게시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들의 페이지에 대해서는 이외에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식왕 영역은 오늘의 상승률이 상위 3개인 종목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회원을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닉네임 2인 회원으로 로그인 해보고 보유 주식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 주식이나 관심 종목과 같이 로그인 한 후에 이용 가능한 항목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고, 또 로그인이 성공할 시 원래 이동하려 했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유 주식 페이지를 들어오면 가장 먼저 앞서 상승률 상위 3개 종목인 LG전자, 일진 하이솔루스, 그리고 두산 퓨얼셀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구매가와 현재가를 비교하여 수익률이나 평가손익, 평가금액 등을 계산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예치금을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종목이 어느 정도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이 차트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이번엔 거래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주식 페이지에서 상단의 거래 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거래 내역 페이지로 이동하며 이렇게 취소된 주문까지 모든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이 거래 내역과 보유 자산을 비교해보면 일치함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처음 제공하는 예치금은 1000만원입니다. 이 거래 및 이 거래 내역 기능에 대해 본격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해서 실제 거래를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고 필요한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이제 새로운 회원으로 로그인해서 한번 상승률 1위 종목인 두산 퓨어셀에 대해서 매수 및 매도 거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확인했던 기업 거래 페이지입니다. 기업 거래 페이지로 이동하면 기업명과 현재 가격 그리고 전일 대비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가 데이터를 캔들 차트로 시각화하여서 이렇게 날짜별로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통해서 다른 달의 데이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요구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띄우도록 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해서 잠시 좀만 더 살펴보면 기업 상세 페이지를 누르면 기업 개요나 주주 현황과 같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래 자체가 거절되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처음 로그인하게 되면 회원 가입하게 되면 예치금은 1000만원이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면 매수 신청이 거절되고, 또 반대로 보유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하려 하면 매도 신청이 거절됩니다. 한번 4만원 가격으로 10,000개를 사는 주문을 신청해 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치금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한번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판매를 신청해도 매도 수량이 보유 수량보다 많다는 메시지가 출력되면서 거래가 실패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유 주식이나 거래 내역을 살펴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매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좀 더 현실적으로 주식 거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매수를 신청했을 때 그날의 저가와 고가에 있을 때만 매수가 체결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은 성립되지만 매수가 되지 않는 경우와 매수가 체결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만원으로 10개를 구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문이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려서 낮은 가격으로 3만원에 10개를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주문은 성공하게 됩니다. 제 보유 주식을 살펴보면 아직 체결은 이 특정 시간 간격으로 체결이 되도록 구현해서 아직 체결은 되지 않았지만 예치금은 3만원 10개, 3만원 10개 해서 70만원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면 현재 특정 시간이 지나서 4만원으로 10개를 주문 같은 경우는 체결됐고, 반대로 3만원으로 10개를 주문한 경우에는 아직 대기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 주식을 봐도 10개만 보유 수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 주문 중에 체결되지 않은 주문에 대해서는 이 체결 여부를 누르면 여기 써있다시피 누름으로써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주문은 취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결 상태가 캔슬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보유 주식을 보면 30만원이 다시 되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매도 거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유 주식 페이지에서도 종목의 이름을 클릭하면 종목 거래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매도할 때는 샀던 가격보다 비싸게 41,000원에
6주를 먼저 매도해 보겠습니다. 매도도 마찬가지로 이 저가와 고가 사이에서만 체결되도록 구현해 놨습니다. 이렇게 매도를 신청하면 주문이 성공하고 거래 내역을 보면 매도 주문이 주문이 신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체결이 되지 않더라도 보실 수 있듯이 보유 수량은 감소하고,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5,000원에 6주를 더 매도하려고 하면 당연히 주문은 실패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문이 체결됐을 것 같고, 주문이 체결됨과 동시에 보유 주식에서 예치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좀 욕심을 내서 5만원에 매도를 신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유 주식이 없어지고 주문은 외수로 되지만, 사실 5만원은 주문 그 고가 이상이라서 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문을 취소하면 주문이 취소되고 다시 보유 주식에서 4개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산 퓨어셀을 41,000원에 마저 다 팔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매도를 하면 매도 신청이 되고, 거래 내역에서 일단 보유 주식에서는 모든 수량이 판매되고, 지금 예치금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주문이 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원에 10개를 사서 41,000원에 10개를 팔고 나니까 예치금이 만원 이득 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 조회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조회 기능은 원하는 기업 종목을 살펴볼 수 있는 기능으로 정렬 조건이나 등락률, 그리고 종목명에 대한 필터를 적용해서 종목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종목 코드 오름차순으로 기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등락률이 10% 0에서 10% 사이인 종목만 검색하고 싶다면 필터를 설정한 후 적용하면 됩니다. 이때에도 종목 정렬 기준은 바꿀 수 있고, 이때 등락률 내림차순, 등락률 오름차순, 종목 코드 내림차순 등의 옵션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조합으로 종목을 검색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삼성과 관련된 기업을 찾기 위해서 종목명에 삼성을 추가하면 이렇게 삼성 SDS나 삼성전기처럼 삼성 키워드가 포함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에서도 종목의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주식을 바로 매수 매도할 수 있고, 차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어서 관심 종목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심 종목 기능은 자신이 원하는 관심 있는 기업이나 종목들을 그룹별로 관리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현재는 관심 그룹이 없지만 상단의 그룹 추가 버튼을 눌러서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계열사를 자주 확인하고 싶어서 그에 대한 그룹을 만들면 그룹이 생성되고, 하단의 종목 추가 버튼을 통해서 종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면 반도체 그룹을 만들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을 추가하여 이렇게 그룹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더 이상 삼성 계열사에 관심이 없어졌다 하면 그룹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고, 그 전에 먼저 삼성 계열사 중에 삼성화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졌다면 우측에 엑셀표를 클릭하여 종목별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삼성 계열사 그룹 자체에 관심이 없어졌다면 그룹을 삭제하여 반도체 그룹만 남겨둘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목명을 누르면 거래 페이지로 이동하고 거래 페이지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게시판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게시판을 통해서 기업이나 시장의 흐름 등에 대해서 토론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어떤 종목에 대한 토론인지, 그리고 글의 제목, 글에 달린 댓글의 수, 작성자, 작성일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종목초의 페이지와 비슷하게 필터 기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카테고리에서 국내 주식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되면 기타 종목에 대한 토론은 제외한 상태로 보이게 되며, 반대로 기타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기타 종목에 대한 토론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종목에 대한 게시물만 좀 조회해보고 싶다 하면, 예를 들어 DB 하이텍의 종목을 선택하면 DB 하이텍에 관련된 글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성자에 대한 필터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게시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시물을 확인하면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자, 작성일 그리고 게시물의 제목과 작성자, 작성일 그리고 내용이 출력되며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댓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댓글을 입력하면 댓글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작성한 댓글에 대해서는 이렇게 옆에 오른쪽에 X 표시가 떠서 X 표시를 누르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이 잘 삭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어서 게시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게시물 작성 페이지에서 종목과 제목, 내용을 선택한 후 글 작성을 누르면 글이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수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정을 누르면 이전에 입력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수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글 번호는 그대로지만 종목과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삭제는 마찬가지로 삭제 버튼 누르면 글이 삭제되고 게시물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원 기능 중에서 마지막으로 마이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인하게 되면 로그인 버튼이 로그인한 아이디와 로그아웃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셨을 텐데요. 여기서 로그인한 아이디를 누르게 되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마이 페이지에서는 자신의 닉네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닉네임을 입력하게 되면 닉네임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회원 기능은 모두 보여드렸고, 관리자 기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보안을 위해서 화면에서 숨겨두었고 URL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로그인을 했더라도 일반 회원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은 제한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한번 관리자로 로그인해서 회원 관리나 기업 관리, 게시물 관리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자로 로그인하게 되면 아까 접근하지 못했던 페이지를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이제 회원 관리 페이지에서는 회원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회원을 삭제하거나 검색하고 닉네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회원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이디를 검색하면 특정 아이디에 대한 필터가 적용되어 그 회원만 검색할 수 있고, 회원의 아이디를 클릭하면 회원의 닉네임을 관리자가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닉네임을 회원일에서 닉네임일로 직접 바꿔보겠습니다.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게시판에서도 회원일에 썼던 게시물들이 다 닉네임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원을 삭제하기 앞서 현재 닉네임 1을 가진 작성자는 만두와 DB 하이텍에 대한 게시물을 썼는데요. 이 회원을 삭제하게 되면 해당 게시물들도 같이 삭제됩니다. X 버튼을 눌러서 해당 회원을 삭제했고, 게시판을 보면 만두나 아까 다른 게시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를 직접 검색해도 게시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관리 페이지입니다. 기업 관리 페이지에서는 종목 조회 페이지와 유사하게 정렬 기준이나 종목명을 적용해서 종목을 검색할 수 있고, 기업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삼성 SDI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측에 X표를 누르면 해당 기업이 삭제됩니다. 이렇게 하면 삼성 SDI는 현재 삭제된 상태고, 종목 조회 페이지에서 삼성을 검색하더라도 삼성 SDI는 조회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시물 관리 기능입니다. 게시물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페이지가 존재하진 않고, 일반 회원처럼 게시물에 접근하되 모든 게시물과 댓글에 대해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8조 프로젝트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